문제는 저희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뽑아서 총 11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주제가 겹치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좀 되도록이면 많은 주제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고 차근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번부터 바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세법상 내국 물품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해마다 나오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문제 정도는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국물품 정의를 보시면 총 5가지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를 좀 주제별로 나눠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국내에 있는 물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공해가 나오게 되죠. 공해라고 하는 것들은 주인이 없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채집하거나 포획한 자가 그 물품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선박이 채집하거나 포획하게 됐을 때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랑 반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영해라고 하는 것들은 국적, 선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적을 불문한다라는 거죠. 국적이 어디든 관계없이 그 나라의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의 영해, 다른 나라 외국의 영해에 가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 있다더라도 그거는 외국 물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통관 절차가 완료된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원칙적인 절차가 아니라 좀 예외적인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했을 때, 그래서 수입 신고하고 수리까지 이어서 한다는 것이죠. 주의할 거는 수리까지 완료됐을 때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나서 동일하게 또 반출이라고 하는 것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반출된 물품을 내국 물품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물품이 나오게 되는데 동일하게 반출까지 완료됐을 때 그때 내국 물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사실 이게 2021년도 나왔던 문제인데 좀 사례형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꼬아서 좀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었는지 라는 것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위탁 가공으로 생산한 다음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건 외국 물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으로 내국인 출국자가 소지하고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외국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외국적 선박이 제주 긍해 해저에서 채굴한 광산물 나오네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영해라고 한 게 나왔는데 그게 어디 영역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적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이건 내국 물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반대가 되겠죠. 필리핀 연안에서 직접 양식해서 반입하는 수산물도 외국 물품으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보세 창고에 장치를 했다가 다시 반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된, 즉 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국 물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복합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로 봤을 때 복합한적이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선박용품 같은 경우도 주의할 부분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선박용품이라는 것들은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 물품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저희가 환적과 복합한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굉장히 자주 나왔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무협영어에 보시면 환적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환적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적이라 하는 것들은 키워드가 뭐냐면 동일한 관할세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할세관은 물품의 소재지를 가지고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품이 소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데 이동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한적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관할 세관으로 갔다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 세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운송이 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보세 운송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물품을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보게 되면 3번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복합한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세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번 보기는 환적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오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세 등도 함께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수입 신고를 받는 곳은 세무서가 아니라 세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1차 과목에 해당되는 것도 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다음 개별 소비세, 주세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지방세법에 따른 세금들이 3가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부분은 사실 이걸 가지고 주로 많이 내긴 썼는데 이거에 근거되는 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세금 뒤에 법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3가지는 요거는 다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소비세법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담배소비세법 이런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것 중에 등록세 이런 것들도 같이 낸 적이 있었어요. 등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